SNS, 한동안의 SNS 핫한 키워드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우, 진짜 힘들게 오셨어요. 아, 저는 수원에서부터 이렇게 오는데 네. 여의도 와가지고 이렇게 막힐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계속 저희가 네. 저희 제작진하고 통화를 하는데 네. 7시까지 갈 거야. 7시 2분까지 올 거야. 7시 5분까지 아니, 올 거야. 분명히 서울 들어올 때까지 6시 55분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여의도에서 시간이 계속 늘어나니까 정말 저도 예. 이를 악물고 왔습니다. 오늘하고 수고하셨고요. 아닙니다. 예, 원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뵀는데 네. 그날 뭐 논문 심사가 있으시다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거 방송 대본 쓰기도 힘든데 예. 논문 지금 어떻게 써볼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밤새야 될 것 같은데 이 교수님 보고 계시면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좋은 모르겠습니다.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내가 알 바는 네. 아니니까 일단. 맞습니다. 네, 예, 제가 알겠- 해야 될 일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SNS 상에서 어떤 뉴스가 지금 핫한지요? 네, 뭐 계속 뭐 심심치 않게 우리 정치 관련 뉴스에서 이번 주 하면은 역시 이 두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텐트 그리고 텐트. 천막. 천막. 네, 이 두 단어일 것 같습니다. 역시 어디 누가 보면은 어디 바캉스를 가나요? 놀러 가나요 지금? 이게 이제 지난주랑 제가 이제 비교를 해드릴 거긴 한데 예. 이 원래는 말씀하신 대로 텐트나 천막 하면은 뭐 이제 뭐 그런 이제 뭐 여행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예. 이번 주는 그게 아니었죠. 이번 주는 역시 정치와 관련된 뭐 황교안 대표의 단식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 키워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 네. 천막이나 뭐 텐트 그거 뭐라고 부르든 그거 쳤는데 그게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에요. 그러면서 논란이 되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철거하라. 네. 좀 철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김강진 비서관이 문자도 보내가지고 그게 또 언론 보도도 되고 뭐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SNS상에서 얼마나 언급됐는지 한번 보죠. 네, 일단은 천막과 관련해서 이번 주 관련된 키워드를 좀 봤는데요. 11월 25일에 보시는 것처럼 6,811건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바로 어제죠.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어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됐을까? 관련돼서 어제 하루 동안의 또 시간대를 봤어요. 예, 그랬더니 예. 어제 하루 동안에 쭉 가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8시, 그러니까는 저녁 6시쯤에 갑자기 저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네, 예. 저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해서 관련 이슈들을 좀 찾아봤는데 저때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서 문자가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관련돼서 뭐 자진 철거해 주세요. 뭐 이런 식의 문자들이 이제 관련 이슈 탑10에서 좀 나오게 됐고요. 네, 예. 또 이것과 같이 이때 나왔던 게 이 우리공화당이라고 하는 당에서 이제 같이 국회 앞에 천막을 설치하겠다, 공수처법 반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때 좀 두 가지 이슈가 같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한국당에서는 천막 철거해 주세요라고 청와대에서 얘기한 게 뭐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반발하는 뭐 이런 식의 뉴스들 좀 나오게 됐고요. 네. 관련돼서 뭐 이제 뭐 철거해달라 혹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 때문에 아무래도 어제 이 6시 때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오늘 한 오전까지 한 12시 정도까지 분석을 했을 때는 네, 예. 오늘 이제 26일 10시 때에 좀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예, 예. 그래서 10시 때에 그럼 왜 그런가 해서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황교안 대표를 찾은 뭐 유승민 이제 의원이죠. 유승민 의원에서 패스트트랙 함께 뭐 저지하자 뭐 이런 식의 저지하자. 예. 이런 내용들 또 그뿐만 아니라 뭐 전원 단식, 총사퇴, 총선 보이콧 등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까지 좀 이제 10시 때 좀 같이 나오게 됐고요. 또 이와 함께 뭐 심상정 대표의 발언이나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이 좀 이때 모이게 되면서 오늘은 또 오전에서 이 10시 때에 이 천막과 관련돼서 좀 많이 언급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천막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하지만은 긍정과 부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일단은 텐트 천막과 관련돼서 분석을 했는데요. 예. 이 텐트라는 키워드를 갖고 지난주랑 이번 주에 키워드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보면은 이게 텐트는 뭐예요, 이게? 저런 거잖아요. 그쵸? 센스 있게 넣어주셨네요. 난방 텐트, 뭐 저런 식의 텐트. 원래 이제 캠핑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게 원래 텐트죠. 안락해 보이네요, 일단.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텐트와 관련돼서 11월 18일과 11월 19일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는 월화를 비교를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지난주 월화에는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캠핑. 캠핑. 예, 그리고 겨울, 가격, 설치, 사용 이런 식으로 정말 캠핑 갈 때 아까처럼 따뜻한 이런 여러 가지 뭐 텐트와 관련된 키워드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 텐트라는 키워드가
정치 키워드로 바뀐 거예요. 아. 그래서 이번 주에 보면은 뭐 황교안, 자유한국당, 청와대, 농성 못한다. 요게 뭐 지금 이런 식의. 텐트를 네, 비교한 텐트. 거죠? 네, 아. 텐트라는 키워드에 이번 주와 전주, 그러니까 이번 주는 월화, 이번 주 예. 월화, 그리고 지난주 월화를 비교한 것이고요. 근데 이번 주에도 설치 네. 밑에 조그맣게 캠핑이 있긴 하네요. 그렇죠. 있어야죠. 그래도 예. 당연히 이게 캠핑 시즌에 또 이렇게 또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천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이제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천막은 지난주 월화에는 천막 설치 지역,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설치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공사 현장이나 환경에서 뭐 이렇게 설치하는 이런 키워드들이 좀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약간 일종의 천막 농성 이런 키워드가 조금 보이긴 하는데 예. 이번 주 월화에도 역시 이게 자유한국당, 농성, 뭐 황교안, 청와대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번 단식 투쟁 그런 쪽에 키워드에 대해서 연관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그 외에 뭐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 등등등 결국에는 이런 그 천막 설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애꿎은 텐트가 예. 갑자기 부정단어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지난주에 텐트 관련 감성어의 비율을 보면 예. 62대 37로 어쨌든 텐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단 말이에요. 따뜻하네요. 네, 20년. 그리고 정말 따뜻하네. 예. 따뜻하다, 좋다, 뭐 예. 귀엽다까지 뭐 이렇게 나오는 키워드고요. 아.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번 주에 텐트의 감성을 보니까 긍정이 9%입니다. 아 정말 이 좋은 텐트인데 압도적으로. 네, 와. 압도적으로 갑자기 부정이 90%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군요. 관련돼서 뭐 안 되다, 뭐 예. 망신, 우습다, 뭐 쓰러지다, 텐트 징징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죽다 네, 뭐 그렇죠. 조롱 뭐 네, 저런 그렇네요. 키워드들이 갑자기 좀 많이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텐트와 천막을 이번에 합쳐서 텐트와 텐트와 천막을 천막을 합쳐서 예. 이번 주에 도대체 한미 합작인가요? 예. 한미 합작? 이번 주에 텐트 천막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 좀 관련 키워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역시 제일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황교안 대표, 또 자유한국당, 청와대 이런 단어들, 그리고 단식, 그리고 뭐 패스트트랙, 비례대표제, 선거법 이런 키워드 좀까지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 텐트와 천막에 대해서 이번 주에 좀 종합적인 감성을 보게 네. 되면 결국에는 이제 긍정 비율이 12%, 부정 비율이 87%로 볼 수 있고요. 또 부정 비율 같은 경우는 우습다, 뭐 흐트러지다, 망신, 뭐 이런 키워드들. 그리고 긍정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럼에도 이제 조금씩 예쁘다 같은 키워드는 원래 이제 텐트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 텐트에 대한 원래 의미가 아니라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부정적인 키워드가 좀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텐트를 얘기하면서 친일을 얘기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진상, 텐트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진상, 친일 뭐 이런 거를 얘기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어쨌든 이런 게 나왔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댓글들 한번 좀 소개를 해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나올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텐트와 천막에 우습다라는 키워드죠. 보면은 이런 거죠. 청와대 앞에 텐트 못 친다는 거 몰랐는데 그리고 영양제 맞고 또 무장을 하고 가고 춥다고 뭐 옷들이 바뀌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참모들이 옮기자고 하면 꼴이 우습다, 그러니까 계속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좀 이야기들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히려 젊은 당직자들이 추위에 떨게 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좀 부정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들. 사람 목숨 우습게 여긴다라는 네. 말이 있네요. 예. 그렇죠. 뭐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볼품 없어 보이고 우스운 것처럼 보인다, 쇼처럼 보인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죽다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게 뭐 누가 죽었다라는 건 아니고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단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이제 날이 춥다고 불법적으로 텐트 설치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비꼬는 이야기들, 뭐 설치류냐, 뭐 이런 식의 좀 이야기들까지 좀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이제 뭐 텐트 안에서 나오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좀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뭐 긍정의 키워드 중에 좋다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저 좋다라는 키워드가 이제 약간 이것도 비꼬는 말이죠. 그렇네요. 네. 네. 왜 천막을 좋아하는 걸까? 불법 청구한만 골라서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볼 수 있고요. 이 천막과 관련돼서 긍부정에 보면 이제 또 한 가지 좀 나오는 키워드가 있어요. 긍부정에서 흐트러지다,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틀어지다. 네, 이거는 이제 그 기존의 다른 어떤 그 단식과 좀 비교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흐트러짐 없이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단식은 너무 좀 소위 반대로 좀 흐트러지거나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꼿꼿하게 앉거나 이렇게 있으면서 단식을 해야 되는데 네. 뭐 눕거나 뭐 네. 기대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이런 거를 또 비교를 했군요. 단식을. 네네네 아.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과거에 있었던 예를 들면 뭐 문재인 대통령의 단식 뭐 이런 거와 이제 비교하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좀 원글이 나오네요. 저런 예, 식으로 예. 관련돼서 뭐 이런 키워드들도 있었고요. 아. 그 외에 또 이제 천막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또 부정적이었던 죽다 뭐 이런 키워드들 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황제 노숙이다. 황제 노숙인데 아까처럼 뭐 전기가 들어오는 천막인데 이게 어떻게 뭐 죽기를 각오한 단식이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리고 뭐 잘하다라고 하는 키워드들 역시도 이건 이제 철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철거를 한다라는 선택들이 좀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 같다. 뭐 그리고 결국엔 거기서 천막 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볼 수 있고요. 한편에서는 좀 일부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공화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예. 이런 분들은 천막을 뭐 국회 앞에 100개 치겠다라고 하니까 잘한다. 오히려 한국당이 배워라. 뭐 이런 식의 뭐 이 얘기들도 일부 있었다라고도 같이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 황교안 대표 단식 관련해서 SNS 분석을 해봤는데 네. 변화가 있나요? 일단은 그 전체적인 흐름에는 특별히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급량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늘었죠. 예를 들면은 지난주에 저희가 이슈가 됐었던 게 20일, 21일 이때 좀 언급량이 많았는데 그렇죠. 25일도 조금 그만큼 비슷하게 언급량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25일 날 같은 경우에 한 18,000건 이상 하루에 나왔는데요. 네. 그때 좀 왜 그랬는지 뭐 관련 키워드 맵 같은 걸 살펴보더라도 역시 이제 지소미아 관련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소미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면서 뭐 이것이 이제 황교안 대표의 단식 때문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국당에서 좀 주장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또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때문에 좀 이제 11월 25일에 지소미아 관련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긍부정의 비율을 보면 부정적인 내용이 여전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의 비율이 한 82% 정도로 뭐 이제 거기에서 같이 나오는 이제 지소미아 때문인지 몰라도 뭐 친일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좀 같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고요. 뭐 힘들다, 뭐 아니면은 뭐 위반, 뭐 이런 식의 키워드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또 이제 14감정 같은 경우에는 예. 지난주랑 비슷합니다. 황교안 플러스 단식 네, 요 두 황교안 개로 플러스 단식인데 예. 보면은 이제 싫음, 짜증, 좋음, 기대, 불안 이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호감형 범주가 우세했던 채널은 특별히 보이지 않고 대부분 싫거나 짜증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같이 나오는 부분 여전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관련된 것들을 보니까 키워드들을 보니까 황교안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키워드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와 관련된 연관어 키워드를 같이 보게 되면요. 이번 주 역시 단식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제일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뭐 황제 또는 뭐 목숨 뭐 이런 키워드, 뭐 영양제 주사 뭐 이런 키워드처럼 이야기가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좀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리고 뭐 나경원, 그 정관웅,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윤석열, 아베 뭐 이런 키워드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위권 4개뿐만 아니라 상위 좀 보면은 아베, 뭐 김학의, 강기정, 백은종 뭐 이런 식으로 관련 키워드들, 뭐 홍준표, 뭐 홍영표, 박정희 뭐 이런 키워드들까지 같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준표, 홍영표는 왜 나온 거죠? 일단은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나온 이유는 한 가지 발언 때문에 그랬는데요. 예. 이 연관돼서 이제 그 황교안 키워드와 박근혜 키워드를 같이 보면은 거기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좀 관련된 인물들을 같이 하나씩 보게 되면 예. 황교안, 나경원 연관어 키워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좀 감성어 부분이 있었어요. 감성어. 네, 감성어 예. 같은 경우는 좀 저런 거죠. 뭐 앞잡이라든지. 네, 저게 뭐 예, 그 앞뒤에는 제가 굳이 설명을 예, 안 드려도 뭐 될 것 예. 같은 내용도 모의 있고요. 앞잡이죠. 모의 네, 앞잡이. 뭐 그런 거 예, 민폐, 뭐 압박, 뭐 이런 키워드들이 좀 같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황교안 대표의 어떤 연관 키워드들을 보면 이제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지소미아 이제 잘 풀리고 있으니까 이제 단식을 그만둬라라는 것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같이 나오는 키워드인데 뭐 잘못하다, 뭐 교활,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황교안 정관웅이라는 이제 정광훈 키워드를 같이 보게 되면 그 목사 네. 정광훈 씨 얘기하는 그쵸, 거죠. 이제 예. 목사 지금 박탈 당하긴 했지만 예, 어쨌든 목사라고 보면 관련 키워드가 뭐 좀 더 좀 센 게 많이 나오죠. 심지어 이거는 이제 대체 뭐
저기 뭐냐면 대체 뭐예요? 뭐 하는 거냐?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네, 저런 거에서 이제 키워드에서 좀 황교안 대표가 잘리게 단식을 있고요. 시작하자마자 네. 정광훈 목사를 찾아가가지고 네. 손을 같이 잡고 이렇게 들었나요? 아마 그런 세레모니를 했었어요. 네, 그렇죠. 뭔가를 해보겠다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 있고 뭐 심지어 뭐 이제 뭐 살인 교사죄 저런 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살해하는 뭐 이런 좀 막말들 때문에 좀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뭐 내란 성동 뭐 등등 좀 키워드만 봐도 참 제가 이 말로 하기 좀 민망할 정도의 키워드들이 좀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가장 그 강력한 단어들이 두 사람이 만나니까 가장 강력하네요. 황교안, 정광훈 두 사람이 만나니까 네, 단어들이 그렇죠. 수위가 긍부정 키워드도 상당히 강합니다. 네, 뭐 민폐, 불만, 뭐 원수, 등등. 충격, 최악. 예. 저런 키워드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황교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딱 둘이 이제 관련된 키워드를 살펴보면 뭐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뭐 박정희, 전두환, 예. 이명박 뭐 이런 키워드, 윤석열, 문재인, 뭐 박지만, 나경원 이런 키워드를 나오게 되고요. 홍준표 대표가 여기서 홍준표 전 대표가 왜 같이 나오느냐 보면은 이런 거죠. 홍준표, 황교안 처절해. 박근혜 방치하는 비극을 재현한다. 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이것 자체가 또 이제 같이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한편에서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황교안 대 전광훈은 박근혜 대 최순실이다. 그걸 이제 비교하는. 이게 그러면은 이쪽 편으로 옮겨가지고 그렇죠. 분수 나누기 해서 이렇게 되면 되는 건가요? 뭐 그런 뭐 그렇게 좀 내용을 써주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좀 키워드들 그리고 긍부정 같은 경우에도 뭐 진압, 탄핵, 실패, 망가뜨리다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황교안과 홍준표 이번엔 두 개의 키워드를 엔드 조건으로 놓고 황교안, 홍준표가 같이 나오는 걸 또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선거법, 공수처 이런 키워드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왜 나오는지를 좀 살펴봤더니 관련 글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홍준표, 황교안 방문, 공수처 검경 수사권 주고 선거법 막아야 이런 이제 뉴스를 보고 거기에 이제 댓글이 이런 겁니다. 여당 의원 홍준표 하나 안 부럽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고마운 말을 하다니 뭐 이런 식의 이런 내용들까지 SNS에서 좀 여러 가지 글들을 써주셨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키워드들이 같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이건 제 의견은 아니고요. SNS에서 나온 거를 제가 좀 대독을 해드렸다라는 거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지소미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소미아가 갑자기 종료가 연장이 되면서 이게 자유한국당 보수 진영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 덕분에 이것이 연장이 됐다라는 분석들이 막 많이 나왔어요. 관련해서 SNS에서는 어떤 분석들이 좀 시각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그 황교안 플러스 지소미아를 이제 해본 거죠. 한 마디 두 개의 키워드를 같이 넣은 건데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초반에 이슈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단식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는 왜 단식을 하느냐 했을 때 뭐 지소미아 관련된 언급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황교안 지소미아라는 키워드는 초반에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소미아가 연장됐었을 타이밍에는 그때는 조금 언급이 높긴 했지만 그래도 초반만큼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 키워드에 같이 나오는 이제 언급 단어들을 보더라도 뭐 단식 투쟁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지소미아, 종료, 연장 이런 키워드는 좀 분명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하나의 글이 이제 SNS상에서 좀 많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이제 지소미아야 행정부에 요구한다고 하지만 법안은 국회에서 해결할 일인데 대통령과 해결 보려는 의도는 뭐냐? 그러니까는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에 하는 단식 자체가 과연 지소미아를 정말로 이거를 완전히 끝내게 할 수 있는 이런 단식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행정상 절차를 그렇게 대통령에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알티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11월 22일 그러니까 황교안 지소미아와 관련된 가장 언급이 많았던 전화를 보더라도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식 자체보다 오히려 지소미아를 이슈시키려고 한 거냐 뭐 이런 식의 것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근데 한편에서는 이제 소위 보수 진영에서는 황교안이 옳았다 뭐 이런 식의 의견들도 옳았다. 좀 같이 내는 부분들도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황교안 지소미아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갖고 이제 긍부정 분석을 했을 때 부정의 비율이 89%로 좀 압도적으로 높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비난이나
압박, 꼼수 뭐 이런 키워드들이 좀 같이 보이게 되고요. 황교안, 지소미아의 그럼 잘하다라는 어쨌든 키워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지소미아 잘하다라는 키워드에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MBC 여론조사 내용들 때문에 이 잘하다라는 키워드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황교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잘했다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번에 지금 지소미아와 관련된 지금의 현상들이 좀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70.7% 정도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제 MBC 여론조사 때문에 좀 같이 나왔고요. 오히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비공감한다라는 의견은 67.3%로 좀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황교안 네. 죽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황교안과 네. 지소미아가 죽다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했었다. 죽음을 각오하고. 네, 그런 내용들인데 그 보면은 죽음을 각오하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사람들은 이제 비난하는 거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를 스스로 부인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행위다. 이런 뭐 진정한 일본입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 황교안 단식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둬라. 그 얘기하게 그냥 둬라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뭐 이거는 뭐 다이어트 단식원이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소위 비꼬는 표현들도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텐트 천막에서 시작해서 단식으로 이어져서 황교안으로 다리를 놓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렇죠. 지소미아까지 연결되는 이 원활한 흐름. 네. 지소미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분석을 해주시죠. 네, 지소미아 직접적으로 이번에는 분석은 안 했고요. 지소미아 하면 나오는 게 일본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일본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일본에 대한 감정. 네, 궁금합니다, 이런 것을 좀 저도. 봤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에요. 역시 일본과 관련돼서 11월 22일 그러니까 이제 지소미아가 뭐 연장됐다라고 발언이 나왔을 때 예. 부정의 비율이 이제 가장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보시는 것처럼 부정의 비율이 한 69.5%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SNS에 꼭 그 지소미아뿐만 아니라 그냥 일본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련돼서 이렇게 부정이 상당히 좀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저 주황색이 지금 부정인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이 빨간색이. 빨간색이 예, 부정이고 예. 맨 위에 보라색 종합이고요. 예. 파란색이 이제 긍정인데 약간 출렁이는데 22일과 25일이 네. 부정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소미아 관련 이슈가 나올 때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같이 언급하면서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25일 같은 경우에는 네. 일본이 사과를 했나 안 했나 우리가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지금 약간 진실 게임 공방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일본이 또 뒤통수 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배신 때린 거 아니냐, 약간 그런 감정들이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25일에.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인지 긍부정, 이 기간 동안의 긍부정을 보면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 이제 거의 74%, 75%, 그러니까는 한 4분의 3 정도가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관련 키워드에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항의, 압박, 그 다음에 이제 뭐 불만 이런 키워드, 죽다, 안 되다 그런 키워드가 있고요. 같이 나오는 게 이제 친일이라는 키워드와 또 다시 불매라고 하는 키워드가 다시 언급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요즘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불매 운동 자체가 이제 뭐 다시 뭐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네. 여전히 이번에 지소미아와 관련돼서 말씀하신 대로 왜 연장됐지라고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의 발언과 그리고 일본에서의 발언이 계속 지식게임처럼 나오니까 예. 우리가 한 번 더 불을 지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냥 단순히 지금처럼 뭐 이제 뭐 업체나 이런 데들처럼 이제 자연스럽게 다시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구매되는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한 번 더 불매 운동을 해야 되는 타이밍 아니냐라는 그렇군요. 얘기들이 또 다시 SNS에서 나오고 있는 불매가 가장 많이 부정적으로는 많이 나오고 불매, 압박, 네. 항의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다시 신발끈 조여매고 네. 불매 운동 제대로 해서 일본을 압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여론들이 SNS에서 들끓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분석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한일 관계가 좀 이 문제로 좋아지나 했더니 이게 더 갈 길이 더 멀어지고 네. 더 험난해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도대체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거는 서로 좀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역시 그 이제 우리 SNS 상에서 보는 민심 같은 경우는 정말 저런 식으로 계속 다른 말 하는 일본을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압박해보자라는 것들이 SNS상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분석하느라고 정말 고생하셨네요. 실은 분석하느라고 늦었어요. 왜냐면 분석 데이터를 보내고 바로 출발을 했는데 이 정도면 안 막히겠지 할 때까지 최대한 보냈거든요. 네, 다음엔 한 10분 정도 좀 덜 분석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논문 작성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제가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이번 주 논문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